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라이노 6.0 한글 for Architecture 기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첫 만남을 가졌었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을까요? 첫 번째는 라이노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라이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우리가 라이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더불어서 사용자 매뉴얼을 우리가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직접 라이노 소프트웨어를 오픈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라이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라이노의 기본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라이노의 화면 구성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지금 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화면 구성과 그리고 단축키 설정, 그리고 선 종류 등록, 그리고 해칭 등록, 사용자 툴바, 그리고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PT를 통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라이노 소프트웨어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T에 나와 있는 대로 1번 부분, 지금 빨갛게 점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도구들이 여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어떤 메뉴 탭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풀다운 메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세부 속해 있는 세부 명령어들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히스토리 및 명령어 입력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토리라는 부분은 보통 이 히스토리 및 명령 입력창은 한 줄 중간에 줄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 나누어져 있는데요. 히스토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줄 밑에가 바로 이제 우리가 명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이제 command promp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명령을 입력하고 다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다음 진행할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 사항들을 문자열로 표시를 해주는 곳이 바로 이 명령 입력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각종 탭별 그 수평 도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명령 아이콘들이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 좌측 수직바 보게 되면 수직 메인 도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뷰포트가 있고요. 뷰포트는 크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스냅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7번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의해서 좀 가려져 있는데, 객체 스냅은 특정한 점을 찾아주거나 그 특정한 점을 찾아서 뭐 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면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 특정 포인트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객체 스냅이에요. 그리고 상태 막대 부분에서는 뭐 현재 어떤 포인트의 어떤 위치점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상태 막대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6번의 패널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우측에 보시면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펼쳐져 있죠, 수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질을 부여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어떤 그 특성 값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이 패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큰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라이노 6을 더블 클릭해서 라이노 6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라이노를 설치하시고 띄우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 환경을 먼저 선택하고 가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가 되어 있고요. 작은 객체, 큰 객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작은 객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객체 밀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트럭 정도의 크기래요. 근데 큰 객체 밀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트럭 크기 정도보다 좀 더 큰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작은 객체를 선택하고 실행하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이라든지 뭐 열기를 눌러주시면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의 파일 폴더를 열거나 아니면은 최근의 파일들이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바로 이제 직접 클릭해서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팅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뉴스라든지 팁들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새로 만들기 작은 객체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에는 요거는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보통 여기에서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강이라고 이렇게 줘볼까요? 이강이라고 하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강이라고 이렇게 적히게 되죠. 바로 이제 제목 표시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얘기한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세부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밑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히스토리 부분과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히스토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내용들이 이게 다 기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어서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나 절차들을 이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이고 있는데 라인이라고 영어로 직접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그 관련된 명령어들, 이 라인이라는 스펠링이 포함된 명령어들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그냥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클릭해 주시면은요 바로 라인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고 지금 마우스 포인트도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각종의 이제 탭들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준 탭, 표준 탭과 관련된 도구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평면, 뷰 설정, 표시 뭐 이런 어떤 각종의 탭들이 있는데 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새 탭이라든지 탭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6버전의 새 기능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꺼주게 되면 얘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탭을 추가를 할 수 있고 STL 도구를 누르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구가 나타나게 되죠. 특히나 이 STL 도구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3D 프린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얘는 뭐 기본적으로 띄워놓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각 탭별로 이제 메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시죠. 기본적으로는 표준을 클릭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수직 도구바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거를 메인 툴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메인 툴바는 얘를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끼워 놓을 수도 있지만 끼워 놓으시면 파랗게 보이시죠, 그죠? 딱 놓아주시면 이렇게 다시 끼워지게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구분선을 클릭하셔서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셔서 빼내시면 이렇게 플로팅 떠다니는 툴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클릭을 하셔서 얘를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빛란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요. 거기 보면 도구 모음 표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쭉 내려보시면 메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메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메인 툴바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뷰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뭐 그 상자를 클릭해 볼게요. 제가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탑에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어때요? 퍼스펙트 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다음 점을 찍고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각 나머지 3개의 뷰에서 동시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얘를 눌러서요. 여기 보시면은 활성 뷰포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 프론트로 다시 바꿀 수도 있으세요. 그죠? 자, 그리고 뷰 설정에서도 보면 탑이냐 버텀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 설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탑이라는 이름, 여기 각각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뷰포트에 여기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4개의 창으로 구분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분선들이 있죠. 각 뷰포트마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뷰포트의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여기 상단에 있는 도구에서 보시면 4 뷰포트가 있고 4 기본 뷰포트가 있잖아요. 보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4 뷰포트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4 기본 뷰포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기본 뷰포트를 이렇게 다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여기 있는 모아 옵션, 이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세부 또 옵션들,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4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3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3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주시면 4개의 뷰포트로 다시 볼 수가 있죠. 뷰포트를 옮겨 다니실 때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뀌어요. 이쪽을 클릭해 주셔도 파랗게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뷰포트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 거지만, 보통은 뷰포트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해당 뷰포트를 우리가 전환시킨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퍼스펙티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쉐이드 모드라고 해서 지금 때로는 이게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영을 누르게 되면 해당 3D 객체의 어떤 표면의 어떤 비주얼이 바뀌게 돼요. 렌더링 하게 되면 마치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고스트, 반투명한 고스트,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뭐 테크니컬, 그죠? 뒤에 있는 선들이 점선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예술적. 자, 예술적을 좀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요렇게. 그리고 펜, 그 다음에 뭐 붓구, 뭐 등등 해서 뭐 광선 추적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선 추적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렌더링, 뭐 붓구, 뭐 예술적, 광선 추적은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제 음영이나 고스트, 특히나 라이노에서는 고스트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조작법을 보자면 퍼스펙티브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요, 휠을 돌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화면을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우스 조작법은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객체 관찰을, 뷰를 우리가 회전시키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뷰포트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패널이라고 얘기하는데, 패널은 이렇게 이제 구분선을 이렇게 늘려서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한 다양한 어떤 속성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닫힌 돌출이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분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럼 얘가 분해되잖아요. 그러면은 닫힌 돌출에서 어떻게 돼버리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서피스 각각의 표면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 레이어라는 것은 도면층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레이어에 대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트하고 너트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너트와 볼트라는 개념을 따로 구분시켜 줘야 되겠죠. 모델링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면 통해 가지고 너트와 볼트를 따로 레이어를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레이어의 기능인데, 이 레이어를 잘 사용하셔야지만 조금 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 그러냐면 도면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레이어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재질과 관련된 부분, 재질과 관련된 건데 라이브러리, 여기 보시면 뭐 세라믹 재질이냐 뭐 등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뷰를 우리가 이제 그 전환시킬 수 있어요.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라이트로 가게 되고요.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 프론트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걸 우리가 객체 스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용 안 함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를 사용하지 못해요. 얘를 체크를 꺼버리시게 되면은 특정 점들을 찾아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폴리라인이라는 걸 클릭해 보고요.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그때요. 끝점점이라든 중간점 이런 점들을 찾아주죠. 그죠? 그런데 얘를 사용 안 함을 제가 눌러보게 되면 찾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연결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여기는 수치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레이어를 다시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 도구를 해서 얘를 선택하고요. 지금 기본값이라는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레이어 1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객체에다가 적용할 때 보통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레이어 적용창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리드 스냅, 그 다음에 직교 모드라는 것은 얘를 클릭하게 되면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때, 폴리선을 그릴 때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만 가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그죠? 종료하실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 모드라든지 객체 스냅 얘를 꺼주셔도 얘가 사용 안 함이 돼버려요. 그죠? 스마트 트랙, 그 다음 건볼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볼은 여러분들이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건볼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선택했을 때 이게 좌표가 뜨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움직여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건볼을 꺼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그 좌표가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뭐 등등 회전을 시키거나 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라이노에서는 이 건볼을 여러분이 이용한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를 이용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축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고요. 이 축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정확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얘를 회전을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건볼을 이용하셔야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건볼에 보시면 이게 이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점을 이용하게 되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을 이용하게 되시면 복사를 시켜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건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얘를 선택하고 딜레이트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터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점을 제외시킬 것이냐, 아니면 커브를 제외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선택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상태 막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주요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 버튼, 파일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속성을 한번 눌러보면 라이너의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리드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라든지 단위는 당연히 이제 밀리미터가 돼야 되겠죠. 렌더링의 환경이라든지 매치의 환경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드로잉과 모델링과 관계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해치라고 되어 있는데 해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만들어진 객체의 무늬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치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에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참고 예제 폴더에다가 ACAD-ISO라는 파일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 파일의 확장자명은 PAT라는 파일입니다. PAT 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칭을 정의해 놓은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해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해치를 가져올 것이냐. 방금 그 PAT 파일에서 이러한 해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것이냐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풀게 되면 그 해치는 가져오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얘를 다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채우기부터 해서 다양한 해치들이 오토캐드의 해치들을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오토캐드의 해치뿐만 아니라 뒤에 PA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해치 파일들 같은 경우에도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 여기 등록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삭제하시려면 당연히 해치를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 다음에 해치의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great라는 것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0.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로 바꿔주시면 이 great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0.5라는 해치 크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나머지 렌더 옵션을 렌더링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선 종류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선 종류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라이노라는 소프트웨어는 3차원 비선형적인 넙스 방식의 3차원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지만은 오토캐드처럼 2차원 드로잉 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2차원 드로잉 할 때는 이런 선 종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센터라든지 대시 도트라든지 대시, 도트, 히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그 선 종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이너의 선의 어떤 패턴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대시 도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면 4, 1, 0,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4라는 것은 이 길이, 이 선의 선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0이라는 것은 점을 얘기해요. 다시 1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고요. 다시 4를 적지 않죠. 그건 뭐냐면 이 값을 주게 되면 다시 이 1이라는 것이 끝났을 때 다시 4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추가를 하나 해볼게요. 추가를 해서 선 종류 0이라고 만들어 보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2고요. 콤마. 그죠? 그리고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0을 줄게요. 콤마. 다시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길이만큼 사이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2, 다시 선분 길이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의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제 마우스 그룹 뭐 방법 둘 다 사용하겠냐, 뭐 교차 사용하겠냐, 뭐 마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렀을 때는 바로가기 메뉴를 뜨게끔 하고 싶냐, 아니면 얘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바로가기 메뉴가 뜨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택된 객체만 끌기, 얘를 체크하게 되시면 선택된 객체만 끌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으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축키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좌측에는 단축키를 입력하는 거예요. li. 예를 들어서 제가 대문자로 캡슐을 눌러서 li라고 입력하고요. 이쪽에 꼭 대문자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냥 li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뭐 스냅을 하나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가져서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요 앞에 스냅만 지우시고 여기다 라인이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의 단축키는 li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가 명령 입력 창에 굳이 마우스로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l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여러분 설정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펑션 키, 기능 키들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방금이 엘리어스고요. 여러분들 키보드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F1부터 F12번까지 우리가 펑션 키라고 얘기해요. 키보드에 있는 펑션 키. F1번을 누르게 되면 헬프, 도움말을 볼 수가 있고, 뭐 F2번을 누르게 되면 커맨드 시터를 볼 수가 있고, F3번 누르게 되면 프로퍼티, 속성창을 띄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나 시프트가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핫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핫키. 그래서 이제 컨트롤 F1을 누르게 되면 뭐 뷰포트 탑을 뭐 맥시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핫키라든지 펑션 키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내려보시면은 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select all. 그 다음에 특히나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컨트롤 Z라는 것은 undo. 그러니까 방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고 싶을 때 쓰는 게 undo고요. 컨트롤 Y는 컨트롤 Z를 해서 취소시켰으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컨트롤 Y입니다. 그래서 redo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다시 뒤로 돌릴 때, 현재 수행했던 절차를 뒤로 돌릴 때 하는 거고요. 컨트롤 Y는 뒤로 돌린 절차를 다시 앞으로 복귀시킬 때 우리 쓰는 걸 컨트롤 Y라고 얘기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있는 핫키와 핫키들이나 펑션 키들은 여러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구들이 있죠. 도구 툴바들인데 얘를 이제 여러분들만의 도구 툴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휠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이라고 뜨죠. 이걸 우리가 팝업 패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팝업 패널은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라이노의 아이콘들, 명령어 도구들을 이렇게 등록해 줄 수가 있어요.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고 끌어다가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다가 여기다 등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그 폴리라인 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삭제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도구를 클릭해서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목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서 끌어다가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도구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게 되죠. Yes 하시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주 쓰여지는 명령 아이콘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노를 오픈해서 라이노의 어떤 화면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노의 기본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마우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특히나 마우스 조작법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